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그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그다음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 네. 그 이야기가 좀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고위원님께서는 그 견해 듣고 그럼 어떤 이제 생각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래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벌어진 문제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런 사태 자체가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예. 뭐 지구가 망하는 날 당신은 어떡할 거냐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제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논란을 막기 위해서 그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원론적으로 그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내란 및 재직- 외환의 범죄를 그렇죠.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적으로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재판이 넘어가 있는 것은 즉 재직 중에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이 나라를 그 완전히 파멸시킬 범죄가 아니면 그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이고 그건 아마 수사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도 중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넘어가서 한참 재판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사법부가 재판을 못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그게 뭐 소추만 되지 않는 것이지 왜 재판을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다수설이었고 그러나 이것은 재판도 못한다는 의미다 하는 것이 소수설이었고 이게 그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럴 가능성은 없는데 이제 전제를 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겠습니까? 받으러 오라면 가겠어요? 안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개딸들이 재판부를 둘러싸고 재판 권한도 없는 자들이 왜 재판을 하느냐 하고 직권남용죄로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그때는 촛불 뭐 시위하고 그때도 의석수 탄핵하고 그러겠죠. 별짓을 다 할 텐데 재판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꼴 안 보시려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지금 저런 이야기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사법부에서 아무리 재판을 하려고 해도 재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출마 자체를 막아주셔야 되고 사법부가 그걸 또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재판들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 아니면 막 시작됐으니까 결국 그 공직선거법 1심 선고 11월 15일 나오는 그거 하고 11월 25일 그 1심 선고 나오는 위증교사 이 두 재판이 결국은 소위 그 관건 승부처가 될 거라는 관측이 이제 지배적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거 다 실형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공직선거법도 벌금형이 아니라 아예 그렇죠. 뭐 집행유예 없더라도 징역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 왜냐하면 이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고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의 경합범이고 더 나가서 이게 다른 사건보다도 언론이 되고 엄청나게 그 많이 떠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급속히 전파가 되어서 이재명 후보는 백현동 사건하고도 관계없고 대장동 사건하고도 관계가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잖아요. 그러려고 김문기 나 모른다 국토부가 협박했다. 그렇죠.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표심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우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한 사안에 해당되고 그것은 그 대법원 양형 규정에 나와 있는 징역 2년 뭐 그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단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그 제가 봐서 백현동 사건에 대한 변호는 별 의미도 없고 근데 이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그 공직선거법 규정이 예를 들어 출생지, 학력, 경력
이런 것을 허위사실 공표하면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행위를 거짓말한 거 예. 예를 들어 내 학교 다닐 때 사람 애들 많이 때렸다. 예. 그렇게 누가 학폭 혐의자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을 때 난 그런 적 없다. 그 친구 모른다 이러면 그런 것 없다는 행위잖아요. 예. 그럼 모른다고 할 때는 이게 뭐냐 행위가 아니다. 이런 그 법리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예. 김문기 씨 모른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는 몰랐다는 거죠. 정확히는 하여튼. 네. 근데 모를 수가 도저히 없는 여러 정황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나는 몰랐다. 법조문에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 주장이에요. 이게 모르는 것은 인식이지 무슨 인식이지, 행위냐. 예. 그래서 법원에서 참 검찰에서는 이게 모른다고 한 것은 김문기 씨와의 여러 그 알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 여러 그 교제 행위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예. 그래서 행위다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말 또 탄핵 당할까 봐 겁나서 시쳇말로 쫄면 이거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판결문은 그 부분은 김문기 씨 몰랐다 부분은 어쩌면 무죄를 쓸지도 모르겠다. 법리적으로. 아니 뭐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바로 행위라는 건데 그렇죠. 인식을 인식이다 무슨 예. 행위냐. 그러니까 그 말은 자백하는 거죠. 내가 알긴 알았는데 그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인 같은데 예. 저는 뭐 다 유죄라고. 다 유죄가 나올 것이다. 예. 예. 두 개가 다 유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맞고 또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 그리고 법원이 나중에 여러 가지 뜨거운 맛을 보지 않으시려면 유죄 선고하는 것이 맞고 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은요. 예. 들어보면 그 위증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 그 녹취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재명 대표 저 변론 측에서 왜 30분짜리를 다 들어보자고 해서 이제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이 그걸 다 들어봤을 거고 듣고 나면 저도 한 두 번인가를 참 천천히 들었는데 네. 위증이네 이건 위증 교사네 이거는 딱 나오는 세뇌를 하잖아. 거짓말 해라고 하는데 말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때 저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아이 그렇더라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들었다고 하면 되지. 사실대로 하면 되잖아. 들었다고 하면 되잖아. 저 못 들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하고 들었다고 하면 되지. 이러는 거잖아요. 기억을 잘 되살려서 사실대로란 말을 하지만 그건 제가 이전 이 장원준 쇼에서 그런 비유를 했는데 일진이 약한 학생한테 야 가서 빵 좀 사하고 빵 셔틀 시키면서 이 자발적 의지로 사면 돼. 네. 그리고 지갑에 난 창고에서 살 돈밖에 없는데 그런데 잘 지갑을 뒤져봐. 과연 그게 창고에서 살 돈인지 네가 친구들을 위해서 사줄 수 있는 돈인지 잘 생각해보고 가서 네 자발적 의지로 빵 혹시 잘 모르겠어? 우리 일진들이 먹고 싶은 빵 리스트를 내가 보내줄 테니까 카톡 확인하고 가서 자발적 의지로 사와. 그럼 이거 빵 셔틀 시킨 거잖아요. 일진들은 일진 안 해보셨군요. 안 해봤어요. 저는 일진한테 맞아보긴 해서 진짜요? 잘하는데 그래 길게 이야기 안 해. 그냥 사와. 돈 없어? 가기 싫어? 그냥 너 가고 싶지? 갔다 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시킨 거잖아요. 가고 싶지라고 해서 가고 싶다 그러길래 보냈다. 그거는 교사도 아니고 주범이지. 주범이지. 근데 그래서 보통 교사범이 예. 주범보다 적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더 크게 처벌을 받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건에서 위증을 한 사람과 위증을 교사한 사람 누가 더 처벌받을까요? 위증 주사가 더 높게 그렇죠. 처벌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위증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만약에 위증이 없었다면 즉 판사가 속지 않았다면 예. 이재명 대표는 그때 이렇게 그때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면서 출마의 길도 막히고. 그래서 그때 오늘날 이렇게 국가적인 이 불행한 일이 잘 없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훨씬 더 위증이 구체적인 판결로 나타났잖아요. 예. 그럼 더 중요한 범죄죠.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위증 교사는 아무리 그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무죄가 나올 구멍이 안 보이고. 실형 선고 될 겁니다. 실형 선고. 그러니까 제가 집행유예도 안 붙는 실형 선고 저는 예상하세요. 실형 선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처한다 딱 네. 그런 식으로요. 이게요.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예. AI 그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토론인가 뭐 하면서 이게 미국 같으면 그럼 트럼프도 예. 그 위증하고 이래서 구속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AI가 대답하기를 예.
미국에서 이재명 대표처럼 이 위증교사한 범죄는 어떻게 처벌받느냐 하니까 징역 10년에 처해질 거라고 그러던데. 미국 같으면 징역 10년이. 하긴 미국은 그런 소위 그 사법방해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벌을 주죠. 또 그게 맞죠. 맞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려봐 주시죠. 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좀 마이크에 대주시면.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다시. 연방법에 따르면 이왕 좀 마이크 좀 대주시죠. 미국에서 위증을 교사하여 사법 절차를 방해하면 이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이런 범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년. 그러나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기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네요. 그래서 바로 이게 사건이 심각하잖아요. 예. 위증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고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황 아주 위증을 하면서 교묘하게 세뇌를 하잖아요. 예. 위증을 시키려고. 약간 가스라이팅 요새 말로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전과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년. 제가 10년이라고 한 거는 제가 좀 요즘 기억이 왔다 갔다. 자, 그런데 참 요새 이분 활약이 대단한데 그 국민의 민주당의 김민석 소위 뭐 수석 네. 최고위원이 네.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시면서 같은 식으로 이게 미국 괘씸한 재판이라면 불공정 기소로 적법 절차 파괴 결론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이걸? 아니 뭐 김민석 그분 좀 바쁘실 텐데 아직도 계엄 호소인 아닌가? 계엄 호소인 요즘 계엄 이야기는 안 하네요. 조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예. 그건 정말 제 국민으로서 이렇게 계엄하면 국민이 너는 속아 넘어갈 것이야라고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정말 저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예. 아니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 말씀 한번 다시 그 방송에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배심원 재판이라면 이게 불공정 기소로 인해서 적법 절차 파괴 결론이 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여튼 국민의 법정에서는 이건 무죄이다. 뭐 이런 취지로 아주 길게 얘기를 했어요. 길게. 제가 혹시 이야기하면 편향된 발언을 한다고 국민들이 안 들어줄까봐 AI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제가 카카오톡으로 이걸 녹음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시면 딱 이게 부합이 되겠네.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기소, 무슨 불공정 기소야 이런 사안을. 그러니까 정말 이 김민석 최고위원 페이스북 링크를 보면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아부의 이 도가 저 같은 범인은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그 심정과 뭐 어렵게 태어나셔서 뭐 사실 패스하시고 혁혁한 뭐 공적을 내시고 이런 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 이완용도 뭐 전두환도 뭐 이렇게 대우받지는 않았다 뭐 이런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셔서 민주당을 저렇게 좌지우지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은 현주소죠 뭐 그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민주당 현주소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과연 이 나라의 제1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11월 달 되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걸 덮으려고 이재명 집권 플랜하고 무슨 그렇죠. 섀도우 캐비닛을 만드는 이 집권 전략을 짜는 이러는 게 안간힘을 쓰는 거거든요. 사실 야당에서 야당이 민주당의 경우에도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전 뭐 1년 전, 1년 6개월 전 사퇴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가니까 마치 북한 뭐 김정은 체제처럼 그렇게 돼서 저렇게 완전히 태양신을 모시듯이 저런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저 1심 선고가 되면 어떤 결과가 될지 스스로 겁이 나보고 두려우니까 예. 무슨 되지도 않는 집권 플랜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러면 민주당은 사실 당내 경선을 불공정하게 치르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어제 이재명 혼자만 대선 주자인가요? 나머지 바둑이도 있고, 예, 뭐 갑돌이도 있고 뭐 예, 그런데. 뭐 있는데 바둑이도 있고 얼룩이도 있고 한데 예. 그걸 가지고 이재명만 유일 체제로 만들면 당내 경선도 다 불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 뭐 워낙 일극 체제가 강고하게 형성돼 놓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그냥 오히려 공하게 들릴 그런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고하고 강고하고 강철 같은 예, 강철대오. 모습으로 보이지만 권력이란 거는요. 예. 저 세기 시작하면 예. 개미구멍만한 데서도 뚝이 터지고 권력은 이렇게 마치 모래알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강력하게 잡고 있으면요 더 빨리 새요. 아,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공포감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요. 공포감이다. 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공포감을 나타내는 것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아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 수수깡이 넘어가듯이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봐요. 아, 그러면 그 시점은 만약에 이제 11월 15일, 25일에 1심 선고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형이 나오고 그 배지가 떨어지고 대통령 출마 길이 막히는 선고가 1심에서만 나와도 그런 이 움켜진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시작될 거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때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내부의 권력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마치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니까 당신들 꼼짝 마 하고 내부 단속용으로 저러는데요. 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과 그런 이 일들이 좀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11월이 됐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원래 권력자 근처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하긴 그런 권력의 부침을 가깝게 제가 보신 적이 무려 20여 년 넘게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예. 김민석 최고위원님의 만수무강과 무운을 빕니다. 알겠습니다.